그녀의 발언은 완전 아시아인스러웠어요. 한국적인 건 그냥 혼자서 하세요. 미국 NBC 계열의 한 방송국 뉴스 앵커, 한국계 미국인 미셸리가 커피를 홀짝이며 누군가 보낸 음성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새해 첫날 미셸리가 진행하는 뉴스를 본 한 시청자가 방송국으로 보낸 항의 메시지였습니다.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만둣국을 먹었다는 그녀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했습니다. 완전 아시아인스러웠죠. 한국적인 것은 그냥 혼자 하세요. 만일 백인 앵커가 우린 새해에 이런 걸 먹는다라고 말하면 해고됐을 텐데 라는 결정타까지 날립니다. 상황이 단번에 이해되지 않아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뉴스에서 미국 남부의 새 음식인 채소, 검은 눈콩, 옥수수빵, 돼지고기 등의 의미를 설명한 미셸리는 마지막에 저는 만둣국을 먹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새해에 많이 먹거든요. 라고 단 2마디를 덧붙인 것이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미셸리는 한국계 미국인인 자신의 정체성 또한 이민자 국가인 미국의 일부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건데요. 한 미국인이 그녀를 향해 베리 아시안, 그러니까 당신은 너무 아시아인 티를 낸다는 비난을 받은 것입니다. 인종차별적인 의도를 숨길 생각도 없어 보이는 몰상식하기 짝이 없는 메시지에 미셸리는 음성 메시지를 듣는 자신의 모습을 찍어 SNS에 올리는 방식으로 응수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이 퍼지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선 이 영상은 하루 만에 조회수 300만을 넘겼고 리트윗과 좋아요 수천 개가 붙었습니다. 미국인들은 인스타그램에 베리 아시안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일상적인 사진을 찍어 올렸는데요. 완전 아시아인 같은 점심, 완전 아시아인 같은 하루와 같은 게시물들이 엄청난 속도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우리가 만둣국을 먹어서 열받는다고? 아시아인은 새해를 2번이나 챙긴다고 하면 뭐라고 하려나? 라고 따끔하게 일침을 가했으며 2022년엔 매일 베리 아시안스럽게 해주세요라며 미셸리를 향해 응원의 목소리를 보내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시청자뿐만이 아니라 동료 언론인과 정치인 등 수많은 이들이 미셸리를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대만계 이민자 출신의 여성으로 지난해 동양 여성 최초로 보스턴 시장에 선출된 미셸 우 또한 저도 새해 만두를 먹었어요. 베리 아시안인 게 자랑스러워요 라고 썼습니다. 저널리스트인 샤오칭슈는 20년 전 자신이 재직 중이던 신문사에 독자가 편지를 보내 포춘 쿠키가 아닌 미국인을 고용하라라고 항의한 적도 있었다는 경험을 공유했죠. 또한 많은 사람이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의미로 자신의 SNS에 신년맞이 풍습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각 나라의 고유한 전통 및 문화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존중받아야 한다는 의미에서였죠. 리 앵커는 MBC, 워싱턴 포스트 등 미국 매체와 인터뷰에서 자신의 심정을 고백했습니다. 인종차별적이고 추악한 메시지 때문에 처음에는 우울했지만 이제는 그 메시지가 선물이 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많은 사람이 해시태그와 함께 새해 음식과 가족 사진을 공유하는 걸 보며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했죠.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방식으로 인간의 선함을 보게 됐습니다. 또한 아시아인이자 미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꼈고요. 하지만 우리는 유색인종 미국인들이 그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모욕당하고 그보다 더한 일도 당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녀는 코로나19 이후 아시아인을 향한 인종차별이 더 심해졌다면서 우려를 표했는데요. 익명의 전화를 걸어온 시청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 사람이 미국적인 것을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각자 다른 경험을 했고 공유한 그 모든 경험은 존중받아야죠. 내가 이 시청자에게 직접 말을 건넬 수 있다면 진심 어린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함께 만둣국을 먹을 수도 있을 거예요. 20년차 앵커인 미셸리는 언론인에게 주어지는 최고 영예인 에드워드 머로우상을 4번이나 받은 베테랑 기자입니다. 캔자스 대학에서 저널리즘을 전공한 후 기자가 된 그는 지역 부문 머로우상과 에미상도 각각 9번이나 수상했죠. 지난 10월에는 자신의 42번째 생일을 맞아 SNS에 특별한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바로 홀트 아동복지회에서 입양될 때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진을 현재의 모습과 함께 공개한 게시물에 그녀는 이름도 없고 미래도 불확실한 아기대 모든 것에 목적과 감사를 가진 여성이라는 코멘트를 달았는데요.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사랑하고 있으며 매년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축하받아야 한다라고 덧붙였죠.
그녀는 백인 부모님 밑에서 자랐지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98년 한국 가족과 다시 만난 후로 수년간 여름마다 서울을 방문해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했고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의 강연 활동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의회에서 엔젤스 인 어답션 상까지 받았습니다. 한국계인 것이 자랑스럽다는 미셸리. 그녀는 자신의 아이에게도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새해 첫날부터 미국 사회에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진 한국인은 미셸리뿐만이 아닙니다. 작년 내내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의 팀 또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골든글로브 시상식에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1944년 시작된 골든글로브는 매년 미국 영화와 TV 시리즈를 대상으로 수상자를 가리고 있는데요. 이 상을 받는 것은 영화와 TV에서 각각 오스카상과 에미상에 다음 가는 영예로 손꼽히죠. 지난 2020년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한국 영화 최초로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했으며 지난해에는 정이삭 감독의 미나리가 외국어 영화상을 받았는데요. 미나리는 미국 제작사에서 제작하고 한국계 미국인인 정이삭 감독이 연출했음에도 대사의 50% 이상이 영어가 아니면 외국어 영화로 분류되는 골든글로브 규정에 따라 외국어 영화로 분류돼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번 골든글로브는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무관객으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할리우드 배우는 물론이고 주요 제작사와 업계 관계자들까지 사실상 불참을 선언해 난감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골든글로브는 지난해 5월 백인 위주의 회원 구성이 드러나면서 인종차별 이슈가 불거졌으며 불투명한 재정 관리에 따른 부정부패, 성차별 논란 등 각종 스캔들에 휩싸여 거센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오징어 게임은 한국 드라마로는 사상 최초 골든글로브 3개 부문에 올랐지만 참석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골든글로브 작품상 후보에 오른 것은 물론이고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이정재와 오영수가 TV부문 나무주연상과 나무조연상 후보로 선정됐지만 할리우드의 골든글로브 보이콧에 동참하기로 한 것이죠. 미국 시장조사업체 퓨 리서치에 따르면 유색인종 10명 중 4명이 팬데믹 이후 주변에서 자신을 보고 불편해하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병한 이후 아시아인은 전보다 더한 인종차별의 표적이 됐고 수많은 인종차별 범죄가 일어났었죠. 그러나 불의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한국인들의 활약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드라 오, 데니얼 김, 존 조를 비롯한 한국계 미국인 배우들이 나는 아시아계라는 것이 한국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며 아시아인을 향한 인종차별 범죄에 맞서는 스탑 아시안 헤이트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친한파 배우로 알려진 기네스 펠트로, 나탈리 포트만, 제이크 질레날, 클로이 모레츠 등도 뜻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이유에서든 차별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인종차별주의자들을 뜨끔하게 만드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에게 박수를 보내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